우리는 배우는데 참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다. 교육을 듣고 매뉴얼을 읽고 자격을 준비하죠.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대부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있는가가 아니라 있는 뇌를 데리고 어떻게 배우게 할 것인가. 오늘 두 편의 고전적인 연구가 그 답을 줍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망각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 바로 망각 곡선의 실체입니다. 둘째, 있는 뇌를 이기는 가장 검증된 방법, 강역 반복입니다. 셋째, 우리 조직의 교육과 온보딩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장입니다. 망각은 자연스럽고 또 빠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가 아니라 강역을 두고 나눠서 배우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공부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몇 번에 나누어 만났느냐입니다. 오늘은 성격이 다른 두 연구를 함께 봅니다. 먼저 망각의 실체를 보여준 무레와 드로스의 2015년 연구입니다. 에빙하우스가 1885년에 했던 고전 실험을 130년 만에 되살린 연구인데요. 한번 외운 것을 나중에 다시 외울 때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로 남은 기억을 재는 절약법을 썼습니다. 성인 한 명이 무의미 철자 목록을 여러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익혔죠. 두 번째는 세페다 연구진의 2006년 메타 분석입니다. 간격 학습을 다룬 수백 편의 실험을 통계로 합친 대규모 종합 연구인데요. 낮게 실험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본 겁니다. 결과를 볼까요? 먼저 절약법으로 잰 기억은 암기한 직후부터 가파르게 무너졌습니다. 차에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고 하루가 지나자 처음의 넷 중 하나 남짓만 남았죠. 그리고 이 곡선은 에빙하우스가 그린 1885년 곡선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는 기억이 예상보다 살짝 반등했습니다. 연구진은 학습 후 첫날 밤의 수면이 기억을 굳히는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수면이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간격을 두고 나눠 배운 쪽이 몰아서 배운 쪽보다 일관되게 더 잘 기억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오래 기억해야 할수록 복습 간격도 더 길게 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기억 응고화입니다. 새로 만든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특히 잠자는 동안 안정적으로 굳어집니다. 하루 뒤 반등이 나온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비오크가 말한 바람직한 어려움입니다. 학습이 너무 쉬우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간격을 두면 다음 복습 때 살짝 잊은 걸 애써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 그 작은 노력이 기억을 훨씬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결론은 이 두 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역 효과는 심리학에서 가장 견고하게 반복 검증된 현상 중 하나로 실험실을 넘어 실제 학교와 직무 교육 현장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됩니다. 몰아서보다 나눠서라는 결론은 과제 종류가 달라져도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더 오래 가르치자가 아니라 쪼개서 간격을 두고 다시 만나게 하자입니다. 첫째, 한 번에 몰지 마세요. 8시간짜리 집합교육 한 번보다 짧은 학습을 여러 날에 나누는 게 낫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의 학술적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복습을 설계에 넣으세요. 교육이 끝난 뒤 하루 뒤, 며칠 뒤, 몇 주 뒤로 복습 지점을 미리 배치하는 겁니다.
셋째, 오래 써야 할 지식일수록 복습 간격을 더 벌리세요. 넷째, 다시 읽게 하지 말고 떠올리게 하세요. 퀴즈나 회상처럼요. 다섯째, 잠을 존중하세요. 중요한 학습은 자기 전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첫날 밤의 수면이 기억을 굳혀줍니다. 오늘 실천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 우리 교육이나 온보딩 중에 하루에 몰아넣은 과정이 있는가? 여러 날로 쪼갤 수 있는가? 둘, 교육이 끝난 뒤 하루 뒤, 일주일 뒤 복습 지점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가? 셋, 그 복습이 다시 읽기가 아니라 떠올리기로 되어 있는가? 넷, 오래 유지해야 할 핵심 지식일수록 복습 간격을 더 길게 벌렸는가? 물론 한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구는 피험자가 단 한 명이었고 재료도 실제 업무 지식이 아니라 무의미 철자였으며 절약법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수치를 의미 있는 학습의 망각 속도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곡선의 모양과 방향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대부분 언어 과제 중심의 실험실 연구였고 최적 간격은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져서 하나의 공식으로 못 받기 어렵습니다. 두 연구 모두 간격을 두고 인출하라는 방향은 강하게 지지하지만 정확한 간격 수치는 각 조직이 자기 맥락에서 실험에 찾아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그러니 교육의 성패는 얼마나 잘 가르쳤나가 아니라 있기 전에 다시 만나게 설계했나에서 갈립니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한 번 만나고 끝인가? 아니면 간격을 두고 다시 만나는가? 오늘의 마이크로 러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